삼성전자, 무노조 경영의 상징, 이건희 회장이 노조가 생기면 내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노조가 전체 직원의 과반을 돌파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가입자 6만 3,540명, 관리의 삼성이 노조의 삼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망한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2025년 매출 333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박인데 왜 직원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집회에 나선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등장합니다.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것과 삼성전자 직원이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황금기에 정작 그 황금을 캐는 광부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 미스가 실적 하락으로 성과급 영원으로 노조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경영진 실수의 책임을 우리가 지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HBM 시장을 SK 하이닉스에 내줬고 엔비디아 문턱에서 연속 탈락했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직원들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과반 노조 탄생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HBM 실패와 성과급 붕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여러분의 투자에는 어떤 의미인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경제 이슈를 팩트와 데이터로 분석하는 콘텐츠를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9월 초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가입자는 고작 6,300명이었습니다. 유령 노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10배가 됩니다. 12월 말 5만 853명, 그리고 2026년 1월 29일 6만 3,540명, 한 달 만에 1만 2천명이 가입한 겁니다. 과반 노조가 왜 중요하냐고요? 법적으로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습니다. 단체 교섭권, 근로조건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내에는 전삼노, 초기업 노조, 동행노조 등 3개의 노조가 공존했습니다. 목소리가 분산됐죠? 하지만 이제 한 노조가 과반을 차지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1대 1로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핵심은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문입니다. DS 부문 직원 7만 5천여 명 중 55.9%인 4만 2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사업부 가입률은 60%를 넘습니다. 왜 하필 반도체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들이 성과급 영원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첫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무노조 경영은 이미 옛말이었지만 노조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전삼노가 3만 6천 명으로 최대 노조였는데 내부 갈등과 임단협 이면 합의 의혹으로 분열됐고 그 공백을 초기업 노조가 순식간에 채운 겁니다. 핵심을 짚겠습니다. 노조 급성장의 기폭제는 기업 경영이 아닙니다. 성과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 우리만 못 받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리고 그 박탈감의 원인을 추적하면 결국 HBM이라는 세 글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연결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한파가 불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그해 14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분기마다 4조, 5조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2024년 1월 DS 부문
성과급 OPI 지급률 0%, 말 그대로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성맨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0원,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적자가 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 불황이야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HBM, 고대역 폭메모리 시장이 폭발했을 때 삼성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HBM은 범용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의 ARI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여기서 승자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소위 퀄 테스트에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HBM3이가 통과 안 되고 HBM4도 초기 탈락.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2025년 하반기가 돼서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이 공급을 본격화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늦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하이닉스는 완판 행진을 했고 삼성은 구경만 했습니다. 초기 공급의 프리미엄 수혜는 고스란히 경쟁사 몫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밤새 연구하고 라인 돌린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영진이 시장을 잘못 읽었고 기술 투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책임이 왜 내 지갑에서 빠지느냐? 이게 노조 가입의 핵심 동기입니다. 자,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비교가 가장 명확합니다. 2023년도분 성과급, 그러니까 2024년 초에 지급된 성과급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OPI 지급률 0%,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영업적자였음에도 자사주 15주와 경력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운턴 극복 과정에서 구성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내부 공지와 함께요. 같은 적자인데 대응이 달랐습니다. 2024년도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DS 부문 OP1 14%, 연봉의 14%입니다. 하이닉스는 기본급 1500%를 지급했습니다. 초과이익성 과급 1000%에 특별성 과급 500%를 더한 겁니다.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하이닉스 직원은 성과급만 1억 4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겁니다. 2025년도분, 올해 지급분은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OPI 47%, 많이 올랐죠? 연봉의 절반 가까이니까요. 하지만 하이닉스를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씁니다. 2025 년 영업이익이 47조 원입니다. 직원 3만 3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억 3,600만 원입니다. 삼성 DS 부문 직원이 연봉 1억 5천에 47% 받으면 약 7천만 원. 격차가 2배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은 성과급 상한이 연봉의 50%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50% 이상은 못 받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2024년 9월 노사 합의로 성과급 상한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조가 되면 성과급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제도 설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수치를 보시죠. 만약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영업이익 100조를 달성한다면 삼성 직원 성과급은 3,800만 원, 하이닉스는 2억 9,500만 원, 8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극단적 가정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래서 삼성전자 계약학과 학생들조차 7대 3 비율로 하이닉스 취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신입사원들이 입사하자마자 하이닉스 이직 스터디를 만든다는 말도 나옵니다. 1등 기업 직원이 2등 기업보다 못 받는 상황. 이게 노조 가입의 가장 강력한 팩트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를 봐야 합니다. 과반 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 앞에 세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노사 협력입니다. 회사가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고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협조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3년 만에 처음으로 성과급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OPI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한선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직원들의 불만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죠. 두 번째 시나리오, 지루한 대치입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 협상이 길어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임금교섭에서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노조는 OPI 상한 폐지와 기본급 7%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조직 내 갈등이 고조됩니다. 핵심 인력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이미 하이닉스가 대규모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개 직무에서 동시에요. 삼성 직원들 사이에서 올해 이직 성공하면 2년간 6억 넘는 성과급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최악의 충돌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노조가 쟁의 행위에 돌입합니다. 2024년에도 삼성전자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과반 노조가 총파업을 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24시간 365일 돌아갑니다. 라인이 멈추면 재가동까지 시간과 비용이 막대합니다. HBM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할 골든타임에 파업이 터지면 삼성은 연경 하이닉스를 못 잡는 만년 2등의 내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 어딘가로 봅니다. 삼성전자 경영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영현 DS 부문장은 주주총회에서 사과하고 이재용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노사 갈등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가 변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입니다. HBM사 양상과 노사 협상,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 주가의 운명을 가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노조 이슈가 불편할 겁니다. 직원들 성과급 많이 주면 그게 내 배당금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주주 환원 재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밀린 이유 중 하나가 인력 문제입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떠나면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아끼는 것과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잃는 것, 뭐가 더 손해일까요? 2025년 실적을 보면 흥미로운 대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매출 333조 원,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를 보세요.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 매출은 삼성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삼성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9%, 4분기에는 58%를 찍었습니다. 같은 반도체를 파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HBM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한 하이닉스와 포트폴리오가 분산된 삼성, 전략 차이가 수익성 격차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실행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비교해 보시죠. SK 하이닉스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배당 1조 원에 자기 주식 1,530만 주 전량 소각입니다. 삼성전자는 5년 만에 특별 배당을 실시했지만 공격적인 환원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노조 이슈가 당장 주가를 폭락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장기화되고 핵심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면 고비용 저효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사가 협력해서 성과급 제도를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오히려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또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을 추적하세요. OPI 상한선 폐지 여부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면 노조의 주요 불만이 해소됩니다. 성과급 TF가 이미 가동 중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합의로 이어지는지 지켜보세요. 합의가 되면 긍정적 시그널이 결렬되면 리스크입니다. 둘째, 핵심 인력 이탈 동향입니다. 하이닉스가 대규모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램 개발, 솔루션 개발, 제조 기술 등 31개 직무에서요. 삼성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식 통계로 안 나오지만 업계 뉴스와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하시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경쟁률 변화도 참고 지표입니다. 작년에 하이닉스가 삼성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셋째, HBM 공급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삼성은 HBM3, 이 단시 비단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지만 HBM4에서는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에 HBM4 퀄 테스트에서 초기 탈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년 초 양산 일정이 맞춰지는지 체크하세요. 구글 TPU향 HBM4 공급도 변수입니다. 넷째, 분기별 DS 부문 영업이익률입니다. HBM 비중이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하이닉스가 58%를 찍은 반면 삼성 DS 부문은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는지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좁혀지면 기술 경쟁력 회복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집회와 쟁의행위 동향입니다. 과반 노조가 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이 교착되면 쟁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집회 규모, 참여율, 요구 사항의 수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특히 반도체 라인 직원들의 참여율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빠지면 생산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정리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합의해 주느냐, 경영진이 돈이 아닌 비전으로 인재들을 다시 설득하느냐. 이 협상이 삐걱거린다면 삼성 주가는 당분간 길을 펴기 힘들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가입자 6만 3천여 명, 특히 반도체 부문 가입률이 60%에 육박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 이슈가 아닙니다. HBM 시장에서의 실패가 성과급 붕괴로, 성과급 붕괴가 노조 폭발로 이어진 연쇄 반응입니다. 2023년 성과급 영원의 충격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하이닉스 직원은 1억 넘는 성과급을 받고 삼성 직원은 그 절반도 못 받는 현실. 왜 우리만? 이라는 질문에 경영진이 답을 못했고 직원들은 노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HBM 위기는 기술의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탈락, 패키징 기술 격차, 1년 넘게 지연된 공급. 하지만 노조 위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경영진의 판단 미스에 직원들이 대가를 치르는 구조,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HBM4에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고 동시에 노사 갈등을 수습해야 합니다. 둘 다 잡으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HBM3E 공급이 본격화됐고 성과급 제도 개선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위기가 장기화됩니다. 핵심 인력은 경쟁사로 떠나고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주가는 답보 상태에 머물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고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삼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HBM 공급 일정, 노사 협상 결과, 인력 이탈 동향, 이 세 가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변화가 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아니면 하나라도 놓치게 될지 계속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성전자가 노조와 협력해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갈등이 장기화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